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울진과 영덕,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낮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우산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우산을 쓴 손이 많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요. 장갑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아침 대설주의보도 발효될 정도입니다. 오늘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20c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까지 비의 비중이 더 많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부터 추워지면서 눈이나 비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3도, 영덕 4도, 포항 6도, 경주 5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의 선체 일부가 뒤틀려 복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324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설계 부실로 파도를 받는 선미 부분에 철강제를 적게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수문주역 문산호 복원 사업은 2011년 시작돼 2년 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뒷부분이 휘어져 내부에 금이 가고 안전에 이상이 생겨 공사가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9월 한국강구조학회에 문산호 손상 원인 분석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 선미 부분의 가로와 세로 보강재의 간격이 넓어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철강재 두께도 얇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 보강재는 철판을 덧댄 후 60cm로 세로 보강재는 간격을 1.6m로 촘촘하게 재설치하면 설계 기준 5.6m 파도에 견디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강재의 개수가 너무 부족했고 양쪽 방향으로 다 보강재 사이즈가 너무 작았고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 추가 방파제 설치를 고심하던 영덕군은 의외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아 안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용역 결과가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사와 감리사에게 용역 결과를 통보하고 나머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의 완공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덕군과 시공업체가 부실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문산호 개관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소송을, 시공사는 공사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야 개관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철광석 등 원료 가격이 인상돼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6년 만에 철강 가격을 인상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내년 1월 첫 출하분부터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판매 가격을 현재 7, 80만 원에서 톤당 12만 원 올릴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강점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료 가격이 최근 석 달 동안 톤당 10만 원 이상 올라 원가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강업계의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기부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기부액은 23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줄었고 현대제철은 1% 감소한 32억 원에 그쳤습니다. 철강업계는 경기 불황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면서 회사마다 기부금도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 2달여 만에 규모 3.0이 넘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이번 지진이 과연 언제 끝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진연구센터는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또 일부 전문가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는 3.3. 경주는 물론 인근 울산과 포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경주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다시 3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니까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희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밤 9시까지 밖에서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지진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진앙지는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으로 지난 9월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점차 소멸 단계로 보여지던 여진이 이달 들어 불과 12일 만에 6번이나 잇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지난 10월 10일 이후 63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진연구센터는 여진이 이례적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9.12 강진의 응력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큰 지진이 발생할 만한 단층면들은 그 지금 지진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이미 다 파쇄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규모 5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규모 3을 넘는 여진이 발생한 만큼 인접한 더 큰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여진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미소 지진이 또 이어지면 더 큰 지진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단층들을. 5.8이 좀 더 큰 지진, 6 넘어가는 지진의 어떤 전진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례없는 강진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시군구의 화재와 교통사고, 범죄 등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지역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한 결과 울릉구는 화재와 교통, 범죄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교통에서 5등급을, 범죄와 안전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안전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영덕구는 화재와 교통, 범죄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으며 포항시는 자연재해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지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울진군과 의성군, 성주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개 군은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26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고 낡은 관을 교체하며 급수 체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누수율이 42% 선에서 15%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내 전체 상수도 관로 가운데 21년 이상 된 낡은 관이 전체 26.3%로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에는 1,192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서로 당을 나가라고 싸우면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이 합류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또다시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은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정가윤 의원, 이인재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 국민과 당을 분열시키는 배신의 정치, 분열의 행태를 타파하고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재창당 수준의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보수가 위기로 침몰하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으로는 최경환, 조원진 등 8명이 참석했고 5명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박계가 주축인 모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치적 해석을 애써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이 아닌데 저런 역할을 맡느냐, 그런 의구심도 보낼 것이고, 그러나 나라 일의 자리와 위치가, 지역이 우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모임이 결성되면서 지역에서도 친박과 비박과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탈당을 요구하거나 축출을 면전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정면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조사 결과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대구 경북에서는 51.2%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69.7%의 국민이 헌재 결정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전국 85%, 대구 경북에서는 67.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 베트남 간 182인승 직항 전세기가 운항하지만 관광객 모집이 어렵고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베트남에서 포항으로 오는 승객은 120여 명, 포항에서 가는 승객은 100여 명이고 두 번째 운항은 오는 28일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예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승객들은 오늘 호미곶과 죽도시장, 경주 불국사를 둘러보고 인천으로 간 뒤 수도권에서 여행을 하고 출국일인 17일 하룻밤만 포항에 머물러 경제적 효과도 기대 이하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국토부 승인이 힘들어 모객 홍보를 충분히 못했다며 직항로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지역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북부권의 알루미늄, 남부권의 타이타늄과 함께 글로벌 소재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는 석탄 등에서 뽑아낸 실로 무게는 철의 4분의 1인 대비 강도는 무려 10배나 강해 전기차나 항공기에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8번째로 탄소 섬유 생산 국가에 입문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가 전북과 함께 이 산업에 뛰어들어 원천 기술과 소재 생산에 각각 중점을 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정부 예비 타당성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881억 원이 투입돼 탄소 섬유 상용화를 위한 연구 기술과 탄소 성형 부품 인증센터를 구축해 관련 기업을 돕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IT,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융복합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함께 첨단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정부의 예타 통과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북부권의 알루미늄, 남부권의 탄소와 타이타늄을 축으로 하는 소재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내 관련 기업 200여 곳의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현대차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도레이사와 연계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올 들어 연근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연근해 어획량은 68만 3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와 멸치, 살오징어 등이 많이 감소했고 특히 연근해 어업의 주력 품목인 오징어 조업이 부진하면서 올해 어획량은 사상 처음으로 90만 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양식장에 유입되는 바닷물을 오존과 전기분해, 자외선을 이용한 기술로 소독한 결과 넙치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17%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장체 적정값을 밝혀냈다며 양식장 유입수 소독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넙치 양식은 해수 흐름과 계절별 수질 상태 등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질병 발생으로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동국제강이 국내 철강 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국철강협회가 발급한 단체 표준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표준은 한국산업표준, KS 등과 겹치지 않는 제품 중 협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인증 품목은 거푸집 제작에 쓰이는 형광 제품과 앵글입니다. 동국제강은 이번 인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가 수입산 철강제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 업체와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지역 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도 지킴이 동아리 숫자가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지역 초중고교에서 독도 지킴이 동아리 110개가 결성돼 인터넷을 이용한 독도 홍보, 독도 역사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수호 교육 지원 사업의 하나로 독도 지킴이 동아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우산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우산을 쓴 손이 많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요. 장갑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아침 대설주의보도 발효될 정도입니다. 오늘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20c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까지 비의 비중이 더 많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부터 추워지면서 눈이나 비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3도, 영덕 4도, 포항 6도, 경주 5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